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 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자, 한동안 좀 시끄럽다가 지금은 조금 묻힌 것 같았는데 요거 고발 사주 의혹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당시 기자회견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일관했던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 또 제보자 조성은 씨의 대화 녹취 파일이 요게 복구됐다. 이게 가장 핫한 뉴스 같습니다. 그렇죠. 뭐 대장동 특혜 의혹 건 때문에 고발 사주가 묻혔죠, 사실은. 네. 고발 사주 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것도 국기문란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했다, 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 뭐 이런 건데. 그 전에 이제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이 건너갔다. 사실 그것만 해도 증거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당시 관련자들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 김홍 의원도 모르는 일이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딱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믿는 국민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조성은 씨와 김홍 의원과의 대화가 복구되는 걸 보니까 직접 듣지는 못했죠, 저희가. 이거는 그러면은 손준성 검사, 김홍 의원 다 거짓말한 거지 않습니까? 싹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대국민 앞에서 검사, 국회의원이 거짓말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조성은 씨와 대화 녹취 파일을 보면은 이 김홍 의원이 뭐 누구로 받았는지는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네. 텔레그램을 보면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어디 줘라. 그럼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김홍 의원이 선거 전까지 검찰에 계속 몸담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라는 말은 검찰 조직을 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잖아요. 또 전체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지금 김홍 의원 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다 하거든요. 자신이 대검에 가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시킨 게 되니까 자신 빠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서울중앙지검 안 된다. 그래서 남부지검 얘기도 하고 대검 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라면 이 사건 자체는 아주 새로운 국면에 맞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MBC하고 YTN 보도는 윤석열 총장이 시킨 게 되니까 내가 빠져야 된다. 네. 뭐 SBS랑 다른 데서는 검찰이 시킨 게 되니까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조성은 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흘러나온 거는 뭐 검찰에서 줬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 휴대폰 복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변호인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이제 제 개인적인 저도 변호사니까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거짓말하기는 어려워요. 예. 검찰보다는 그냥 저 개인적인 신빙성 따졌을 때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게 구체적이고 그걸 거짓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MBC랑 YTN이 윤석열이랑 찍었는데 네. 검찰이 시킨 게 되니까 빠져야 된다. 이렇게 기자가 전해 듣고 한 단계 올려서 윤석열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반대는 가능해도 솔직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MBC나 YTN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거를 뭐 책임지면 되는 거고 경위가 나중에 나올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거지를 부리는 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는 여기서 물타기 하려고 왜 보도 매체마다 말이 다르냐 이렇게 쓰던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김웅 의원이 윤석열이 시켰든 검찰이 시켰든 내가 대검에 가면 그 사람들이 시킨 게 되니까 나는 빠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알려지면 파장이 굉장히 크다. 혹은 범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죠. 그럼 누가 지금 시켰다는 게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건 차제의 문제인 것이고. 자, 대선 국면인데 이 고발 사주 의혹 어떻게 가늠이 전혀 안 돼요. 이렇게 갑자기 녹취록이 이제 공개되는 바람에.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본인이 시켰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김웅 의원이 뭐 이미 여러 차례 그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뭐 검찰 조사나 공수처 조사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 검사가 전달했다는 게 드러나면 내가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하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 대국민 사과를 윤석열 후보가 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현역 의원 김웅 의원은 뭐 거짓말 했고요. 예. 뭐 거짓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일단 유력 대선 주자가 얽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상당히 이게 난감할 것 같아요. 이 고발 사주 의혹 좀 덮으려고 하천대유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예. 게다가 뭐 정정식 의원 압수수색 한 것도 뭐 야당 탄압이라고 반대하면서 제대로 못했잖아요. 네네. 이 정도 녹취록이 나왔다 그러면 야당도 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탄압이 뭐 범죄가 네. 지금 보이는 건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자체 당 조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차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 대선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컷오프는 내일 발표가 되는데 일단 뭐 컷오프 이전에 윤석열 후보, 유승민 후보 두 사람이 상당히 좀 감정 싸움으로 크게 싸우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TV 토론회 직후에서는 그 삿대질을 하면서 가슴팍을 밀기고 뭐 싸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네. 양 캠프가 해명했는데도 말이 다르잖아요. 네.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그 악수를 유승민 후보가 거부했다. 유승민 캠프는 그런 적 없다. 오히려 삿대질을 나한테 하더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입장이 달린 건데 여기서도 확실한 것은 그 정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법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TV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유승민 후보한테 얘기했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유승민 후보가 답변했다는데 예. 그럼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정법이라는 직책이 뭡니까? 뭐 스님 같기도 하고 또 예. 도사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 사람하고는 교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그날 TV 토론에서 누구를 압니까? 누구를 압니까? 누구를 압니까? 계속 물었던 것은 네. 왕자에 이어서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사주를 보는 명리를 보는 혹은 점을 보는 이런 사람들하고 묘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 더 나아가서 당신이 대통령 되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거기에 의존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이제 네.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토론회가 끝나고 정법 그 유튜브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죠. 후보 측에. 그러니까 캠프가 해명 또 잘못한 거예요. 이거를. 아예 차라리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그렇죠. 건데. 예. 네. 그러니까 믿는다 이 말로 비춰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가 몸싸움이 없었다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실수를 한 거예요. 아하. 야, 이 천공 스승인가 뭐 천공 스님인가 정법 스님인가 하여튼 뭐지 알 수는 없 이름이 뭐 천공이 그 정법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웃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세상 어느 나라의 대선 토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설사 그걸 개인적으로 뭐 신봉할 수는 있지만 그걸 신봉한다 해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도 좀 제가 봐서 좀 그렇고 또 공격을 막기 위해서 또 막 반박하고 이런 모습도 하여튼 이 공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유승민 캠프 쪽에서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근데 박지훈 변호사 말처럼 이게 제1 야당의 TV 토론이잖아요. 네. 그 8명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책 얘기를 듣고 싶을 텐데 국민들은 아니 모르죠. 뭐 이런 또 가십거리가 더 재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흥행에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고퀄리티의 토론은 아니었다. 거기다가 안상수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 사진을 찍고 좀 막말하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네. 고퀄리티 토론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어떤 유불리가 작용될지 뭐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1, 2, 3위 베스트 3는 우리 예상 가능하지 뭐 않습니까? 정해졌는 것 예. 같아요, 그쪽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예. 그 나머지 한 자리인데 예. 이게 최재형 또 원희룡 뭐 이렇게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근데 요즘 갑자기 황교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예. 일단은 1%대예요. 그쪽에 한 3, 4명이 1에서 3 뭐 이렇게 1, 2, 나오죠. 3 예. 그 정도인데 7-3이거든요. 예. 여론 7, 뭐 당원 3이면 예. 당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통 우리가 샘플을 지금 각 네. 여론조사 회사에서 1000명쯤 잡거든요. 네네. 그럼 1에서 3%면은 뭐 10명, 30명이 대답한 거잖아요. 네네. 이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최근에 태극기 부대의 민심을 좀 자극해서 네. 좀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조사에서도 또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샘플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지금 누가 된다고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최재형 후보나 한교안 후보가 베스트 4에 들어가면 원희룡 후보는 그 경력이 굉장히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죠.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정치를 오래 했고 그렇죠. 경력도 있고 이렇게 한데 연륜도 있고 정치 DNA도 있고 그런데 베스트 4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좀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가 자, 나요. 이동희 작가 제가 어제 방송을 들었었는데 최재형 후보 예상을 하셨죠? 최재형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예, 저는 뭐 생각이 그렇던데 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교안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뭐 무술 나오고 난리 났는데 어차피 한바 재미있어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교안 후보가 베스트 4에 들어가면 향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4명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4명이 마지막까지 본선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황교안 후보가 지금의 1, 2, 3등을 꺾고 역전하기는 현 시점에서 좀 어렵다고 봤을 때 그렇죠. 황교안 후보의 표를 1, 2위를 다투는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모습이 저는 참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극보수, 태극기 네. 이런 사람들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표를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 1, 2위가 치열하게 싸울 테니까 그런 사람의 표를 받고 싶어서 황교안 후보랑 손을 잡으면 중도층이 또 멀어질 수 있다고요. 네.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각 캠프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가 그냥 베스트 4에 들어오면 그냥 지금까지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각자의. 무난하죠. 무난하죠. 근데 황교안 후보가 들어오면 그런 역학구도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것이다. 네, 일단 내일 보면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경선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공방이 치열한데, 자 오늘이었나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배임의 가능성이 있다, 구속 상황 이런 좀 얘기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같은 민주당인데 이렇게 언급하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야당이랑 한배 탔냐? 네. 당연히 이렇게 말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 됐잖아요. 결정적 제보가 있다는 얘기했거든요. 공개하면 되죠. 서른 의원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요즘에 국회의원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고 하니까 면책특권. 네. 면책특권에 숨어서 다 얘기하거든요. 예. 얘기하면 되죠. 근데 결국은 지금 이번 주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2위 후보인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기는 어렵습니다. 네. 수치상 거의 좀 불가능해 보이는 80%를 받아야 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도 되는데 아마 계속해서 압박 전략, 스스로 간둔다든가 이런 걸 좀 혹은 한번 조금 더 생각하면 연기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다. 아니면 방법이 좀 없으니까 이러는 건데 지금 박용진 후보도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대장동 특혜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질 상황이 오면 민주당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리스크가 크다. 근데 이거는 좀 공세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공세인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 자체 경선이잖아요. 네. 대장동 리스크 의혹이 지금 한 3주째 가고 있는데 오늘 MBS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며칠 전 건 오히려 오른 지지도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하는데 당 대선 후보 또 각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하면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돈 얘기라든지 배임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좀 법률적 어렵고 뭔가 눈에 띄는 부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배임죄는 박지원 변호사 법률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어렵고 사실은 거의 안 됩니다. 예. 뇌물죄. 그럼 뇌물죄가 되려면은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황으로서는 검찰이 가장 확실한 증거를 지금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녹취록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녹취록에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게다가 유동규 씨가 돈을 받았던 게 2021년이 올해 받았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시장을 내려놓은 것은 2018년이고 3월달. 시점도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 박용진 후보나 이낙연 후보 쪽에 이야기가 맞으려면 녹취록에 이재명 이름이 등장한다든가 어쨌든 받았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내려온다거나 낙마를 한다거나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 상황에서는. 네, 지금 국감이 열리고 있고 대장동으로 좀 여당 야당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뭐 여당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야당을 향해서 지금 더 거의 다 99% 야당 인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재명 게이트냐라고 공세를 펼치는 상황이고. 아니 뭐 여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네. 지금 돈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50억 클럽이라고 명단 돌아다니는 것도 다 박근혜 정부 때 네, 사람들입니다. 야당과 가까운 인사들인데 어떻게 이재명 게이트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네. 워낙 모든 언론이 이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여론조사하면 국민의힘의 문제보다 이재명의 문제다가 한쪽이 한 5대 3으로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그래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보수 쪽 인사가 나오든 말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아마 이재명 캠프에서는 되치기 한 판 준비하는 것은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다수의 언론이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SNS, 뭐 유튜브 거기에 가서 나 뭐 억울하다. 오히려 내가 잘한 일이다. 당군 일의 최대의 환수를 성남 시민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는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정감사 18, 20일 아마 경기도 국정감사일 텐데 그때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는 모든 언론이 다 생중계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관심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볼 때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 내가 그 자리에서 되치기 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잘 준비해야 될 겁니다. 뭐 저격수를 배치를 한다든가. 아 근데 국감에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 출석을 할 것이다. 하죠. 우리 이 작가는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게 혹시나 또 짐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게 논란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서 국감 전에 사퇴를 해버린다. 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럼 국감에 나올 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뭐 이렇게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은 사퇴 가능성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직전에. 저는 이 정치 평론가들 앞으로 좀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뭐 변호사 시험처럼 시험을 네. 보자고요. 네. 좀 이게 제가 보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냥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바람을 많이 섞어서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정치 것 같아요. 평론이라고 네. 하는 거는 왜 그 귀중한 전파에서 방송국에서 출연료 줘가면서 합니까? 국민들이 어려운 정치 현황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알기 쉽게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좀 전망도 보여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다 한 거마다 다 틀리는 거 자기 바람을 섞어서 평론하고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작가는 이재명 지사 국감까지 하고 그 이후에 한다면 그렇죠. 사퇴를 한다. 예. 직접 출석까지 할 것이다. 출석하고요. 네. 원래는 법이 정한 기한이 선거 90일 전까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12월 말까지 경기도지사를 해도 문제는 없어요. 네. 원래 아마 그렇게 할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간둔다. 그 빨리 간두면 경기도민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대경기도민 퍼포먼스 네. 죄송하다. 어허. 원희룡 지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좀 사퇴한 네. 감이 있음, 던지고 나온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주도민들이 좀 실망이 있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뭐 사실 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정치인은 원래 쇼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아마 해도 됩니다. 그런 약간은. 거를 네. 하면서 아하. 10월 10월 말쯤에 그러니까 경기도 국감 끝나면 간두고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경기도 국감이 대장동 특히 이재명 지사한테는 뭐 상당히 중요한 국감이 그렇죠. 될 건데 예. 뭐 잘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막아내리라고 봅니까? 모르죠 그거요. 모르는데 작년 경기도 국감 때도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도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 후보였기 유력했으니까요. 때문에. 예. 그때도. 예. 그런데 판정패 했거든요 사실은. 뭐 사실상 예. 국민들이 다 봤으니까요. 예.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국민의힘이 칼은 쥐고 있으니까 이재명은 방패고 그렇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지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